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 연합회는 보건 전문가들의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지역에서 수정된 지역사회 검역 MGCQ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보타스 토비 시장은 수요일 17명의 수도권 시장들이 투표에 참석해 9대8로 MGCQ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위원회는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 3월 수도권을 MGCQ로 검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무역부는 전국을 MGCQ 검역으로 전환하면 최대 160만 개의 일자리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몬 로페즈 장관은 MGCQ로 전환되면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서서히 일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제개발청이 제안한 MGCQ 전환은 대통령에 의해 검토되고 있으며 다음 내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로페즈 장관이 전했습니다. 한편 교통부는 국가경제개발청의 제안이 기관 간 태스크포스의 승인을 받을 경우 승객 수용 인원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명서에서 발표했습니다. 교통부는 경제개발청의 제안과 관련하여 기관 간 태스크포스와 내각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행할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차량과 시설에서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옥타 연구소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MGCQ로 전환되면 하루에 2,400건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옥타 연구소는 경제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3월까지 MGCQ의 전환은 위험하고 현명한 전염병 관리와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이 강한 영국 변이의 출현으로 필리핀에서 발병 사례가 15배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44건의 영국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지역의 모든 의료 종사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정부 부서가 MGCQ로 전환을 준비할 때까지 검역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가경제개발청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3월까지 필리핀 전역을 MGCQ 하에 두어 경제 활성화를 호소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현재 경제개발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선불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로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백신 구매에서 선지급에 대해 50% 한도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되면 각 지방정부는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선불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식약청은 중국에서 2월 23일 시노박 백신이 필리핀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4건의 필수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긴급 사용 허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23일까지 식약청의 허가가 승인되지 않으면 시노박 백신은 필리핀에 들여올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노박 회사는 지난 월요일 식약청과 회의를 갖고 일주일 이내에 문서 제출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식약청은 러시아 까말레아 제약회사는 14개의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2월 23일까지 시노박 백신 50만 개를 필리핀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세부에 거주하는 필리핀 해외 근로자가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세부 지역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확진된 43세의 남성은 지난 12월 12일과 1월 2일에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월 5일 도착했으며 1월 20일 검역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2월 8일 면봉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7명 중 5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모두가 격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백신이 보호수단으로 제공한 면역력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하면서 백신이 줄 수 있는 면역력의 지속일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과학적 연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부 비사야는 2월 17일 534건의 새로운 양성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시 245명, 세부주 113명, 라프라프시 93명, 만다우시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세부시의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병원의 현재 중환자실 점유율은 46%로 안전지대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필리핀에서 발생한 확진자 숫자가 1184명이었는데 중부 피사에서 발생한 건수가 50%에 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부에 거주하는 교민분들께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부에서 세 번째로 건설되는 교량의 주탑이 완공되었습니다. 8.5km의 세부 코르도바 연결 고속도로 교량의 2개의 주탑이 지난 주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주탑에는 40m의 십자가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스페인의 탐험가 마젤란이 이끄는 스페인 함대가 필리핀에 도착한 지 5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올해 말에 완공될 세부의 세 번째 교량은 세부의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할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남부고속도로 수잔나 하이츠의 스카이 연장 프로젝트의 상행선이 3월 30일 개통할 예정이며 하행선은 6월에 개통할 전망이라고 산미겔 라모낭 회장이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스카이 연장 프로젝트는 지난 12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11월에 기준기가 추락하면서 완료가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모낭 산미겔 회장은 지난해 아들을 잃은 데 이어 자신이 3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교육부는 학생들의 2개월 여름방학을 2주로 단축하고 학사 일정을 연장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생들이 학습을 완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2주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학기에 99%의 학생이 학교 과제물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레플러 통신사는 오토바이를 탄 수천 명의 살인범이 두테르테 행정부 하에서 자유롭게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레플러 통신사는 경찰청의 자료를 인용해 현재 5,500건 이상의 살인사건에 관여된 오토바이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청은 오토바이로 저지른 살인사건이 총 7,075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오토바이를 탄 범죄라고 경찰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중 1,467건만이 해결되었으며 3,349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고 2,249건은 해당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5,598건의 살인사건에 관여된 살인자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토바이 살인사건은 2명의 살인자가 급습하는 것이 특징이며 뒷좌석의 살인자가 희생자를 살해하고 운전자와 범죄자가 현장을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헬멧은 법에 의해 요구되고 오토바이 플레이트는 쉽게 위조되기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살인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타는 범인이 저지른 살인사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감소했습니다. 2016년 최고 2,452건에서 2020년에는 58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높은 수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방지 캠페인의 강력한 실행과 일치합니다. 사건의 해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건 중 1건이 해결되었으며 2019년 23%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19.6%로 하락했습니다. 6개월 만에 범죄를 종식시키겠다는 두테르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렬로 타는 살인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살인범은 시장, 변호사 활동가, 사업가 등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첫 달에만
오토바이를 타는 용의자와 관련된 114건의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차드 고든 상원의원은 목요일에 오토바이 범죄 예방법의 시행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든 상원의원은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오토바이 관련 살인사건이 55건 발생되었다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노에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많은 승객들은 일주일의 검역을 위해 호텔로 이동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호텔 확인 및 면봉 검사 결제를 위해 공항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검역을 담당하는 해안경비대는 2월부터 나이아 국제공항의 입국 절차가 완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기관간 태스크포스의 지침에 따라 면봉 검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200명의 직원이 17대의 차량으로 메트로 마닐라 격리 호텔에 승객들을 이송하고 있으며 격리된 호텔에서 6일이 지나면 필리핀 해안경비대 모바일 검사팀이 호텔에서 검사 후 음성으로 판정되면 즉시 호텔 격리를 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신년 파티에서 사망한 23세의 승무원 크리스틴 다사라의 어머니는 현재 3개의 제작사가 다사라에 대한 전기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 크리스틴의 어머니 샤론 다사라는 17일 딸에 대한 바이오 필름 제작을 제안했지만 크리스틴 사건에 집중하고 싶어서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딸의 사건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전하면서 크리스틴의 삶에 대한 전기 영화를 만들고자 제안한 제작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카티 검찰은 사망한 승무원 다세라와 함께 파티를 한 11명을 상대로 한 강간 사건에 대한 예비 수사 심리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를 기각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11명의 남성 중 5명의 변호사인 산티아고는 자신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쾌전시 바타산 힐즈 바랑가이 세션로드에 위치한 미스터 삼겹살 식당에 강도가 진입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에 따르면 영업을 마치려고 하는 순간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식당에 들어와 주인을 폭행하고 주인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강도는 주인의 가방만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든 때입니다. 영업하시는 교민분들께서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3월 3일과 4일 바게오 영사순회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3일 오후와 3월 4일 오전에 진행되는 영사 서비스는 바게오 한인회에서 진행되며 원활한 영사 서비스를 위해 여권 업무, 학적 서류, 공증 업무 등 사전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월 18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744명이 증가해 총 55만 5,163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7,966명이 검사를 받아 1,667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0%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96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11,673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2.1%였으며 412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51만 2,375명으로 92.3%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는 48.45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2월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달러당 1,107.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86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지진학 연구소는 지난 24시간 동안 달 화산 주변에서 계속해서 떨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달 화산 네트워크가 1에서 5분 동안 91회의 진동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 9시 45분경에는 5m 높이의 수증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태풍인 오링은 오늘 오전 3시 기준 수리가우 대수로 동남쪽
715km 해상에서 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으며 중앙 풍속은 시속 55km, 최대 풍속 70km라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목요일부터 동부 비사야와 가라가 다바오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9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이며 예출은 오전 6시 18분, 일몰은 6시 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